아, 누구냐고 하네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겠다. 우선 이분은 약간 페미니즘 쪽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이세요. 책도 쓰셨고 네. 또 여러 가지 목소리도 많이 내시는 분인데 한번 소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오세라비 작가입니다. 오세라비는 저희 필명이고 본명은 이영희예요. 네, 오세라비. 프랑스어인데 오 인생이요. 뭐 그런 뜻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네, 오세라비입니다. 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썼고 또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네, 예, 그래서 페미니즘 책을 제가 2권을 썼고요. 예, 여기 스리시하고는 제가 안면이 있어요. 반페미로 알고 있다는데 맞아요. 반페미라는 네, 용어가 네, 뭐 네. 적절한가요? 네. 반페미? 네, 저는 안티페미? 상관없어요. 네. 사실 반페미가 안티라는 말인데 네. 페미니즘을 비판하니까 용어야 상관없죠 뭐. 네. 어떤 새로운 용어는 없어요? 뭔가 뭐 안티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말고 어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안티라는 용어에 네. 좀 사실 거부감이 그쵸. 좀 있어요. 그 그쵸, 안티라 그쵸. 그러면은 뭔가가 좀 사람이 너무 그냥 근데 특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게 그렇죠.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예, 예. 집단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비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른 의견을 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게 우리는 이게 토론이나 이런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몰매 맞을 준비도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안티 페미로 불리든 반 페미로 불리든 논 페미로 불리든 저는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 안 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무쌍이시네. 책을 사셨나요? 네, 책 샀어요 이번에. 네, 작가님한테 늦게 잘 사셨네. 작가님한테 잘 보이려고 샀습니다. 네, 일단은 네. 사인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특별한 책으로 네. 만들어주세요. 이왕 샀으니까 저도 묻어간다고. 네, 목적을 채우십시오. 네, 책 홍보도 하시라고. 이 책이 제가 지난해 7월 중순에 이제 출간을 해가지고 그래도 베스트셀러였어요. 였어요? 예. 아, 이게 어느 분야로 들어가요? 사회 정치 분야. 이 종사 분야예요? 정치, 이거? 예, 정치 사회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고? 네, 정치 사회 분야인데 음. 교보에서는 이제 정치 사회 분야로 들어가서 그 베스트셀러에 한 달간 정도 올라가 있어서 베스트셀러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출간하고 일주일 내에 500권 이상? 그 정도인가요? 예. 축하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예, 예. 사실은 교보문고가 우리나라 책의 70%가 그쵸. 교보에서 이제 그쵸. 판매가 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첫 책이었는데 베스트셀러였고 마침 또 그때 메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워마드의 여성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굉장히 격화되고 그리고 해화역 시위가 이제 작년인가요? 네, 작년 시즌이? 해화역 시기와 이제 제 책이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젊은 남성들이 책을 많이 사주셨고 아, 주로 소비자가 남성층이었어요? 네, 20대 남성이었어요. 주로 20대 남성 그리고 30대 예, 주로 이제 남성이 거의 70%였어요. 여성층이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왜네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진 여성들, 그리고 페미니즘 자체에 필요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오히려 여성들이 이렇게 약간 페미니즘계 바이블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혹자는 안티 페미니즘 책 중에서는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저로서는 기분이 좋아요. 그거는. 이게 뭐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안티페미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페미니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네. 안티페미라고 하면은 네. 이게 오히려 뭐랄까 키워드를 빼앗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요즘에 주장하고 있는 그쪽 레디컬 페미니즘의 그 페미니즘이 사실은 본래 페미니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왜 작가님이 안티페미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좀 쓸쓸함이 있네요. 네, 쓸쓸함이 그렇죠. 있네요. 안티라는 용어인데 페미니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의미가 변질돼서 페미니즘도 하나였던 그런 사회 운동이었고 네.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죠. 그쵸. 이게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945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어요. 서구 여성들 그쵸, 같은 옛날에는. 경우에는.
그래서 서구 참정권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사실 또 여성 운동이라고 했지 페미니즘 운동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사실 여성 운동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여성들이 많은 그 권리를 이제 얻었죠. 교육도 받고 경제적 권리도 뭐 다 억압된 거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도 네. 있고. 그 어쨌든 사회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운동은 그 하나의 그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에 분명히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 그쵸. 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미니즘 역사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예, 됐죠. 참정권 운동도 사실 그 우리는 거저 얻었거든요. 거저 들어왔거든요. 참정권도. 참정권 운동.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네요. 예. 20대 여자 60%가 페미라고 하네요. 하긴 저도 예, 맞아요. 간호학과 나왔는데 페미가 훨씬 많은 듯한. 이게 아무래도 네. 좀 예. 유행 대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거 통계도 그 여론조사에서 사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 지지를 거의 60%에 육박하고 그리고 절반 그, 이상이네요. 예, 이것이 또 이제 또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과 맞아지면서 사실 또 그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주 지지층이 여성이에요. 많이 끌어왔죠.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예. 그 최근에 그 뭐 갤럽이나 뭐 그 리서치 이런 보면은 여성들이 여전히 그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축이고 그거 보면은 2015년 메갈리아 등장 이후에 페미니즘 운동이 그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한테는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굉장히 그런 뭐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고 프레임이란 프레임인데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깨어있는 신여성이라는 게 자동으로 붙어요. 물론 뭐 일부 동의하는데 네, 네, 레디컬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제가 네. 좀 이게 항상 경계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레디컬 페미니즘이 잘못됐다라고 전 절대로 말을 안 해요. 네. 다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공감합니다. 30대 여자 직장인들도 거의 페미 의식가 있어요. 네, 네. 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일단은 사인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진호 안녕. 이슬님. 슬이님. 오늘은 2019년 10월 13일입니다.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이게 오 작가님의 네, 슬로건이네요. 주 슬로건이에요. 네. 제가 휴머니스트거든요. 휴머니스트. 저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말고 휴머니스트가 되자. 네, 휴머니스트에 대해서 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네, 주실까요? 네, 해드릴게요. 이런 사랑과 콘텐츠 좋다고? 평화를. 오랜만에 점심에 하고 있어요, 방송을. 2019년 오늘 10월 13일입니다. 이런 콘텐츠 좋대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도 네. 이렇게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자. 휴머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남녀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성별 구분 없이 우리가 모두 함께 휴머니즘이라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잖아요. 네, 그 좋은 사실은 슬로건이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게 휴머니즘이 굉장히 적합한 용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별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이런 그 역설적인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휴머니즘 운동을 제가 왜 휴머니즘이라고 했냐면은 그 휴머니즘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15세기 예. 역사 공부하네요. 네, 오늘.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 귀족이고 왕정 정치였고 나머지 일반 그 평민들은 전부 이제 그냥 그 하나의 그 전부 그냥 하인 뭐 그런 그쵸. 예 그런 그 귀족에 그냥 딸려 있는 그런 부속물 같은 거였는데 그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희생자가 뭐 거의 한 종교 전쟁이 그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로마 교황이 너무나 가톨릭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네. 종교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개혁하자. 강의 듣는 것 같아서 예. 좋네요. 예, 휴머니즘 자체가 사실 개혁이에요. 우리가 그 르네상스도 개혁이거든요. 네, 그때 휴머니즘이 너무나 인간이 하찮은 거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유럽의 종교 전쟁은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돼요. 왜냐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너무나 극한 대립을 하면서 이 종교 전쟁은 너무 무서워요. 야,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남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너무나도 사람이 목숨이 그냥 하니까 그때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 본연의. 그래서 그때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많은 희생자들이 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별 갈등이 심하고 이럴 때는 저는 휴머니즘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성, 남성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 그래서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제가 페미니즘을 넘어서 휴머니즘으로 가자. 이것이 이제 저희 이런 히스토리로 인해서 이걸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단지 나를 안티페미로만 이제 여기는 거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네. 짜잘한 전쟁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마 휴머니즘이 아닐까.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도 2015년부터 남녀 갈등이 있었죠. 그다음에 15년 때 불을 지핀 사건이 그건가요? 강남요? 그 메갈리아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강남역 그 메르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강남역 화장실 그 살인 사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지. 그렇죠.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페미니즘을 부흥시킨 데는 뭐 가장 제 생각에는 그 강남역을 기점으로 그게 이제 영페미가 이제 사실 그때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16년도래요 일단. 15년도가 아니고. 16년 5월달에 이제 강남역 거기서 이제 이거 가깝은. 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 정치적 분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 보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페미니즘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서. 네. 왜냐하면 페미니즘 자체가 사회 운동이고 네. 사회 운동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저희 그 얘기부터 할까요?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국내 페미니즘이라는 게 사실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개념이 잘 없었는데 그냥 남혐이나 여혐 이 정도의 단어만 있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굉장히 막 불이 지펴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뭔가 이제 뭐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어떤 기획되고 의도된 어떤 이데올로기의 수입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치 얘기는 지금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말부터 페미니즘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국내 국내에도 뭔가 번역본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 2000년 전에는 페미니즘 책들이 굉장히 주로 서구 페미니스트들인데 마이너한 장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이너한 장르였는데 나는 그때 이미 페미니즘 서적을 다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서구의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에 해서 이제 거의 종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페미니즘 책들이 굉장히 사실 페미니즘 이론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나는 왜냐면 나는 이제 사회운동가고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페미니즘도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할 때만 해도 아무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고 싶었고 같이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페미니즘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뭔지도 몰랐어요.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대중화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2015년에 탁 등장한 거. 근데 사실은 또 여성학이라고 해서 페미니즘이 학문적으로 다뤄지고는 있었어요. 여성학 수업은 저도 들었었고. 여성학에서는 젠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페미니즘 학문이 여성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강단에만.